기술, 경제, 그리고 안보, 지금 이 세 가지 거대한 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가 알던 세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보고서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선들과 또 새롭게 열리는 기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000조 원. 대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내년 2025년에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합산입니다. 이건 그냥 돈이 많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공지능, 이 AI 혁명의 심장, 그 엔진을 누가 손에 쥐고 있는지 그 힘의 크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근데 그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심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죠. 제1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흔히 AI 가속기를 슈퍼카에 비유하는데요. HBM은 그 슈퍼카 엔진에 들어가는 최고급 항공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 개의 D램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려서요.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대역폭을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 수요는 그야말로 팍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의 가격이요, 이전 세대보다 무려 두세 배나 더 비싸게 팔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기면 시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걸린 진정한 싸움이 된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거인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앞선 최첨단 기술에 모든 걸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택했어요. 성공만 한다면 엔비디아의 최고사양 GPU 시장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한 승부수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질대강자인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미 검증된 기술로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굉장히 실리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 다각화 전략, 이게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MD의 차세대 AI 칩에 대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거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AI 칩 공급망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시장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술 전쟁의 진짜 플레이어는 기업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 바로 미국 정부가 있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200, 중국에 단 한 개도 팔지 못하도록 사실상 수출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판매 승인이 낙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요. 실제로는 허가된 게 0건이었어요. 기술이 곧 국가 안보이고 이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전략 무기가 되는 지정학의 시대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안보가 하나로 묶이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수십 년간 지켜온 평화 헌법의 제약을 깨고 파트너 국가의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기술 경쟁이 군비 경쟁으로,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술과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이 얽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은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예측하기 힘든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분석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2부 경제적 역풍과 시장 재편입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의 거대한 파도가 반도체 공장 담장을 넘어서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가격이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 금매 물건이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인 아파트 경매 시장에는 수십 명이 몰려들면서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순의 비밀은 바로 시간차에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 거죠.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한때 경기의 대국이었던 자존심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혔던 일본의 엔화 가치가 무려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이 좀 변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를 알리는 비상경고등과도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금 경제정책의 웨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끝없이 추락하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겠죠. 하지만 그랬다고 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해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더 무서운 늪에 빠질 수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거대한 압박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폭발적인 성장의 아이콘이었죠.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의 파산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코로나 특수라는 따뜻한 썰물이 빠져나가자 엔데믹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통했던 성공 공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생존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제3부 미래산업의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 시대를 지배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있는 로봇 팩토리 계획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 로봇 한두 대를 들여놓는 게 아닙니다. 물류를 자동으로 옮기는 모베드부터 사람이 가기 힘든 위험한 곳을 대신 점검하는 사족 보행 로봇 스팟, 그리고 작업자의 어깨에 장착돼 힘을 덜어주는 엑스불 숄더까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생산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터는 이제 땅을 넘어서 저 하늘,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가 본격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그동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거의 독점하던 위성 인터넷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터넷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는 미래 통신망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인 셈이죠. 이 모든 미래 기술들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 그 근원적인 힘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구글이 텍사스에 짓고 있는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는 이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AI 경쟁의 핵심은 단순히 반도체 칩을 몇 개 더 꽂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양의 전력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에너지 인프라가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전쟁에서부터 우주 경쟁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제, 안보가 하나로 뒤엉킨 이 격변의 시대. 다음 세상을 뒤바꿀 파괴적인 혁신은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보고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분석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